서울과 대전을 내놓은 후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서울이 함락되고 한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대전까지 북한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한미 간에 서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미군이 투입됐는데 그 미군은 미 24사단입니다. 딘 소장이 지휘하는 부대인데 처음에 투입된 부대가 스미스 부대, 그리고 그 이후에 연대, 사단까지 투입되지만 이제 대전이 넘어갔죠. 그리고 국군은 38도선에서 지키다가 계속해서 후퇴해가지고 경상북도 쪽으로 이렇게 후퇴 내려왔죠. 주로 동부전선 쪽에 국군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래 보면은 미군들은 우리 국군이 왜 자꾸 후퇴하느냐, 이제 끝까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지 왜 후퇴하느냐, 이제 그 미군은 반대로 투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도와주러 온 군대는 전방으로 전투하러 가고 정작 싸워야 될 당사자 군대는 후퇴를 하고 그런 모습이 좀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유엔군이 속속 도착하기 때문에 지연전을 하는 차원에서 후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후퇴하던 우리 국군의 모습이 이렇게 조직적인 어떤 그런 후퇴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망감을 드러냈을 겁니다. 반대로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왜 투입해서 싸우자마자 북한군에게 지느냐, 더군다나 북한군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부대에게 지느냐, 그리고 후퇴하느냐, 그렇게 천하의 미군이 어떻게 북한군에게 지느냐, 뭐 이렇게 실망감을 토로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군은 연합국이고 승리한 연합국으로서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이기지 못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미군은 처음에 왔을 때 거의 뭐 105밀리 야포 정도의 지원만 받고 왔습니다. 뭐 공군이라든지 군단 사단의 포병 지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차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이런 장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미군들도 사실은 아주 제대로 된 군대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북한군이 주력이 오는 부대니까 북한은 수적으로도 북한군이 우세하고 또 북한군은 전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 것이죠. 그런 어떤 서로 이렇게 실망감을 드러낼 정도로 초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후퇴하면서 우리 국군에게 하나의 자성이 내지는 반성해야 될 것이 그 중장비, 중화기를 버리고 온다 또는 뭐 뺏긴다, 잃어버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강 방어선으로 이렇게 한강 교량이 너무 일찍 끊기면서 38도선을 지키던 중화기, 중장비 이런 거 못 가져왔습니다. 전부 한강 이북에 놓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강 방어선에서 대포 없이 방어선을 차렸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중화기나 이런 것을 제때 철수 계획을 세워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다리부터 먼저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다 우리 국군이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 내에 서로 이렇게 조직적이고 아주 소통을 좀 발휘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된 철수 계획을 했더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계획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또 지연전을 펼치면서 후퇴할 때 안동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안동에서는 이제 우리 국군 사단이 거기에 있었지만은 북한군의 침투를 막지 못했습니다. 북한군이 몰래 밤에 침투해가지고 우리 지휘부를 교란하고 또 통신선을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국군을 포위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국군이 포위를 뚫고 가자니 이 중화기나 중장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이미 차단됐기 때문에 그걸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주 그 사단이나 연대, 대대 중요한 장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리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내부적으로 협의한 끝에 결국은 산능선을 통해서 그 후퇴하자, 그 포위를 뚫자. 그렇게 결정하면서 적이 있을 법한 곳으로 포탄을 다 쏴버리고 그다음에 무기의 그 중요 장비를 파괴하면서 버리고 온 거죠. 그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결국은 이 장비들 전부 미국에서 지원해 준 장비 아닙니까? 이거 다 없어지면 또다시 미군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죠. 근데 반복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또 보면 현리패전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다 버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국군이 상당히 자성이 필요하고 특히 미군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화기나 중장비를 버리게 되는 사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군을 상당히 비판합니다. 미군은 초전에 그 한국군이나 경찰과 섞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미군 부대를 따로 운영을 하고 미군 부대 주변에는 우리 뭐 적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군이나 경찰도 얼씬거리지 않게 그렇게 분리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뭐 한국과 미군들 사이에 서로 문화적으로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경제 발전의 정도라든지 뭐 사고방식의 차이라든지 동서양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그 미군들에게 큰 그 쇼크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군 주변에는 그 국군인지 북한군인지 식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오열 그리고 또 첩자들 그리고 유격대 이런 사람들이 미군들 주위에 나타나 가지고 미군들에게 해를 많이 끼쳤죠. 근데 또 이것이 또 그 적인가 생각해서 미군이 발포를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이게 순수 한국 민간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상당히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적은 못 죽이고 오히려 또 우리 선량한 한국 민간인을 죽인 어떤 그런 일도 생기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특히 그 미군 한 개 소대가 북한군에게 사로잡힌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저 멀리 오고 있는 그 1단의 부대가 국군인 줄 알고 이렇게 아무 그 방심하고 있다가 알고 보니 그게 북한군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된 미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미군 지휘관들도 이거 안 되겠다. 한국 현지 사정에 밝고 또 북한군 공산주의자 식별이 가능한 그런 한국군, 한국 경찰과 협력해야 되겠다. 이런 또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또 처음에는 국군에서 그 공산군 포로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미군이나 유엔군보다는 국군이 주로 북한군 포로를 잡았는데 이것을 또 딘 사단장은 그 국군이 잡은 포로를 한번 신문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신문 못 해본 거죠. 그것도 협력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한미 간에는 좀 협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미군이 잘 싸운다고 해서 그 미군 혼자만 나왔더니 오산부터 해가지고 평택, 대전 계속해서 지는 것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 한미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이렇게 잘 소통된 사람이 주한미국 대사, 그 무초 대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미군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잘합니다. 조병옥 씨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그 미군과의 소통을 잘하게 하고 또 한국 경찰을 만듭니다. 이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전투복이라든지 그 개인화기 또는 뭐 공용화기 이런 거 다 지원받아 가지고 전투 경찰 부대를 만들고 이것을 미군 부대 주변에 배치를 해 가지고 미군 보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미군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 내에 카투사, 우리 한국군 장병을 미군에게 배속시켜가지고, 거기 같이 싸우도록 하는데, 여기 이제 현지 사정에 밝은 카투사가 활약하게 되죠.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왔지만 우리 정부나 국군의 사기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것은 뭐 미군이나 유엔군이 속속 부산항, 포항항을 통해서 도착하는 그런 것에 고무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점령당한 대한민국 점령당한 곳에 있는 우리 국민들, 북한군을 반기지 않고, 또 북한군 왔다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이나 이런 시위에 참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다음에는 김일성이나 박헌영이가 북한군이 내려오면은 남쪽에서 내응을 하는 어떤 그런 남로당의 봉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지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토지개혁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토지개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물론 그 속에서도 일부 자경분자라든지 남로당원들, 숨어있던 남로당원들이 봉기, 내응을 해가지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조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2개 사단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지만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국제전이 될 수 있거든요. 자유중국군이 오면은 중국 공산당국도, 중국 공산당에서도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미국도 미군과 그다음에 유엔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자유중국 군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 7월 31일 날은 메가더 사령관이 장제스 총통을 만나서 군사 행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개 전선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고 수용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유지가 되는 그런 민선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이 계속해서 후퇴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낙동강 이남만 빼고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다가 북한군 점령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계속 후퇴만 하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도 했습니다만은, 메가더 사령관이나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워커 장군은 우리 계획이 있다. 지금은 계속 여기서 이렇게 웅크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계획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그 말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낙동강 방어선 후방을 이렇게 봤을 때 북한군에 허점이 많았습니다. 북한군이 낙동강 쪽에 몰려오긴 했지만은 뒤쪽을 보면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반격할 생각도 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박차고 나가서 국군만으로 반격 작전을 하면은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엔군과의 협력 차원에서 또 지휘권을 메가더 사령관에게 양도한 입장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행동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시에 우리 군 중에서는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 이범석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범석 장군을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한번 독자적인 어떤 그런 것도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것보다는 미군 그리고 미국과의 소통에 더 중점을 두고, 결국은 협력을 잘해야 결국은 우리 유엔군과 더불어서 이 6.25 전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영어를 잘하니까 계속해서 유임시켜가지고 미국과의 어떤 그런 소통 협력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군들과의
협력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이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